반갑습니다. 신호준비TV의 봉대표입니다. 오늘은 올류 기아 니로가 새로 나왔습니다. 완전 신형 니로인데요. 3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고, 하지만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은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플랫폼 자체는 바뀌어가지고 차체도 커지고 디자인도 확 바뀐 니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뭐 전문가입니까? 자동차 판금 도색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판금 도색, 색상에 관한 거, 옵션 같은 것들은 제 거 유튜브 말고요. 모카TV, 우파TV 여러 전문 채널 가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자동차 색상에 관한 얘기는 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색상에 관한 고민은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네시스 라인들은 제가 색상 추천 다 해드렸어요. 이제 신차들은 제가 다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니로 옵션 잠깐, 그 다음에 외관 설명 잠깐 할게요. 이거 외관은 판금이니까요. 어떤 곳을 사고를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디자인은 이건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색상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시작합시다. 일단 기아 니로, 이번에 제일 미는 색깔이 새로 나온 색상인데요. 카키 색깔, 국방 색깔. 요새 BMW에서는 이제 포르쉐도 그렇고 시멘트 색깔, 약간 회색깔이 유행하던데, 이번에 니로에서 미는 거는 이번에 무슨 카디프 그린인가, 이제 약간 국방색을 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단은 저는 그 전 니로보다 정말 훨씬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기아가 미쳤어요. 현대보다 기아가 디자인을 훨씬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금에 관련된 자동차 디자인적인 관련 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정면을 봐도요, 큰 각들이 없습니다. 그냥 좀 약간 둥글둥글한데 우아하면서 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판금 도색 정비공장 사장들은요, 둥글둥글한 걸 좋아합니다. 각진 걸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복원이 힘들거든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이 측면을 보시면요, 이번에 아반떼 CN7 투싼 신형,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이런 데 보면은 문짝이 막 각이 칼각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각. 그런 각들은 보통 사고가 나면 복원이 잘 안 돼요. 디웬다에도 막 각이 심해가지고 복원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에 이 니로를 보면요, 큰 넓은 면에 일단은 각이 없습니다. 각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데는 정말 조금 많이 박아도 복원이 됩니다. 요런 데까지도. 근데 이번에도 여기 각을 조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심하게 이렇게 박아도 복원이 되는데, 이만큼 크게 박아도 복원이 되는데, 여기는 요만큼 박아도 복원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여기 넓은 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사실 진짜 좀 복원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근데 이렇게 각진데 이런 데는 복원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 투싼, 아반떼 CN7보다는 훨씬 더 둥글둥글하면서도 디자인이 이쁩니다. 저는 각진 디자인보다 이런 우아한 디자인들이 더 좋아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보십시오. 각이 칵칵 젖는가. 내가 봤을 때 현대가 좀 급해. 디자인이 너무 도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금을 할 때도 수리비도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박을 때 조금 박아왔는데 맨날 교환이라 그래.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수리비도 2배가 들어가요. 부품 가격도 도화 가격이 30만원, 40만원씩, 20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부품값이랑 공임 다 하면 교환을 하게 되면 최소 70만원, 80만원, 90만원 들어요. 근데 판금 도색이 되면 기본 30만원, 40만원에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쁘게 박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피해서 박으라고 그러고. 각진 부위는 피해서 박는 게 맞고요. 박을 것 같으면 이렇게 넓은 면에 이쁘게 박는 게 복원하기에도 좋고 교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리비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앞펜다, 뒤펜다도 무난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각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점이 이 필러죠. 뒤펜다 필러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엣지팩이라고 하던데요, 시그니처 옵션 이상 3,300에서 3,500만원 정말 비싼 최상위 트립에만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램프들, 뒤펜다 모양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이뻐요. 디자인에 관련된 거는 살짝 넘어가고 색상은 이제 맛보기 보여드렸습니다. 앞범버로 다시 돌아가면요, 보통 차주님이 문의를 할 때 이런 문의를 해요. 범버를 박았는데 얼마 나오냐 물어보거든요. 보통 범버라고 하면 이게 다 범버예요. 이게 다 범버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만 딱 이쁘게 박았다 이러면 도색만 하면 돼서 3, 40만원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쭈루루 다 박았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그러면 이 은색 부품, 그릴 부품, 여기 중간에 여기를 박았다. 그러면 여기 안개등 부품, 위에 그릴 부품 다 따로 들어가요.
만약에 일로 박았다. 안개등 커버, 범퍼 상단, 범퍼 하단,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 여기 아래쪽에도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는 방향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30만원, 40만원 나올 수도 있고 100만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범퍼는 갈수록 우리나라들 범퍼, 그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너무 난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요런데 박을 때도 이쁘게 박아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실내도 진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전문가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느낌만 이쁩니다. 이뻐요. 근데 이번에 이거 돌리는 변속기가 다이얼이 이것도 옵션이 좀 높은 등급에 가야 있던데, 사실 저는 이거 써보니까 그냥 따각따각 이렇게 내리는 게 편하지 돌리는 거는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이거 옛날에 처음에 제규어 이런 데서 나왔던 건데 지금 제네시스부터 뭐 이렇게 하던데 저는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네시스 G80 타면서 이 돌리는 걸로 변속기 하고 있는데 별로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실내는 이쁘다는 거 그 정도만 하고, 옵션은 다른 데 가서 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요, 예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다릅니다. 옛날에는 속도만 나왔지만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부터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항상 추천을 합니다. 예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많이 달라요.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이런 옵션들은 다 넘어가고요. 이제 색깔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형 니로 이제 옵션을 다 정하셨고 이제 색상을 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 한번 드립니다. 자동차 색상이 정말 중요해요. 이미 뭐 정해놓으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색상을 고르려고 고민인 분들에게는요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자동차 도색 전문가입니까? 진짜 하루에 몇 대씩 자동차 도색을 해요. 색상 안 맞는 거, 색상 맞는 거, 조색도 하고 뿌려보고 별거를 다 합니다. 하루에 몇 대씩 칠하고 한 달에 몇백 대 칠하고 1년이면 몇천 대를 칠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색상이 전문가겠습니까? 이번에 신형 니로 색상 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 보면 끝납니다. 일단 색상 고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색상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사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난다고 하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색상이 되게 안 맞아서 되게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 차는 도색하는데 20만원이라는데 내 차는 왜 40만원 달라 그러노? 이렇게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색상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2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어요. 같은 차인데 색상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다르다고요. 근데 차를 색상을 뽑을 때는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색상을 뽑는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화이트 펄 색상, 무광 색상 뽑으면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별거 아니고 뽑는데 나중에 수리를 할 때 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니로 색상에 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홍대표의 톡타임, 오늘은 부동산 얘기 중에 청량 얘기입니다. 뭐 전국적으로 공통된 얘기인데 이번에 온천 4구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 주위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도 받았는데 상담은 아니고 그냥 얘기해 드렸는데 돈이 없대요. 일단은 지금 당장 계약금도 지금 없대요. 근데 이제 부산은 조정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는데 중도금의 마지막 회차가 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은 마지막 회차,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필요하면 한다고 치면 보통만 한 2, 3억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와, 나 2, 3억 없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단은요 계약금만 무조건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통장 뭐 친구들한테 어떻게 2천씩 17번 모아가지고 무조건 계약을 치세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도금, 잔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그때 되면 그냥 중도금을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 이자가 나옵니다. 중도금을 마지막 회차를 안 낸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대출할 때 되면 그때 상황이, 대출을 하는 상황이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조정 지역이 풀리고 이러면 대출이 많이 나와요. 대신에 그 중도금 마지막 회차를 안 낸 지연 이자는 많이 빡세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오른 피가 더 심하잖아요. 온천 4구역에 지금 프리미엄이 제 생각에 했을 때는 최소 3억 4억 정도 나옵니다. 84 기준으로 하면요. 그러면 그 지연이자 해봐야 몇백만 원 밖에 안 될 거예요. 몇천만 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계약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청약을 당첨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요. 가져가십시오. 꼭 제발. 그리고 알아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끝.